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일자 92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부터 보실게요. CL 지난주 26일이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 갈색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50%, 61.8% 사이에서 움직였었고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던 레인지가 70.08 레인지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5월 초부터 시작돼서 살짝 밑으로 빠졌지만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 레인지 안쪽에서 거의 2주 이상 한 달가량 움직였었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2.46이 1월 저점이고 81.50이 1월 고점이라서 이 사이에서 계속 레인지가 되다가 3월 달에 쭉 한번 빠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제가 12월 저점과 고점으로 설정해 넣었던 익스텐디드 레인지에서 튀어 올랐다가 거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왔고, 결국은 내려온 게 70.08인 12월 저점까지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레인지에서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26일에 이 작은 레인지, 갈색 안쪽에 있는 작은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인 걸로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살짝 올라갔더니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이 저항선을 뚫는가 싶더니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말씀드렸었던 71.68 라인도 쉽게 뚫었고, 여기 올라가던 업트렌드 라인도 뚫었고, 그 다음에 70.08이 굉장히 강하다고 봤었는데 그것도 뚫렸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는 더 빠져 내려가서 67.03까지 빠져 내려왔지만, 다시 목요일, 금요일 날 70.08 라인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져 내려왔지만 일주일 안에 바로 안쪽으로 들어왔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위로 시프팅해서 올렸지만 쭉 빠졌다가 3일 만에 다시 70.08을 회복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틀 만에 다시 올라온 거죠. 3일 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3일 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과정 또한 내려와서 67.95 라인, 여기에서 지금 이게 니들로 돼서 도지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저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저점은 67.95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수요일에 여기 더블 크로스가 되어 있는 저항선에서 이 더블 크로스 저항선 만나자마자 바로 쭉 빠져버렸고요. 굉장히 셌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튀어 올라서 67.95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서 장이 마감됐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작은 갭으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67.95 라인 저항받고 올라갔다가 70.08 라인에서 클로즈 했고, 70.08 라인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71.68 라인 만나고, 여기 있는 또 다른 크로스 저항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두 개의 만날 때마다 저항받고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 여기서 시작을 여기서 한 거고, 여기서는 밑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은 앞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포인트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계속 저항선대로 밀려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아지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 50% 라인, 61.8% 라인 이 두 개의 안쪽으로 과연 들어갈 것인가?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쉬워 보이지 않지만 변수가 있죠. 매크로스코픽하게 내일 토요일 이미 한국은 토요일이겠지만 토요일에 오페크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오페크 플러스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새로 감산 조치를 또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의해서 또 퓨 하고 지난번에 4월 3일 날 올라간 것처럼 다시 쉬프팅을 할 수가 있고 월요일 날 시작을 할 때 일요일 비엔나에서 일요일 날 1시인가에 만나니까 미국 장 시간으로는 아침 일찍이 될 것이고 미국 장은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6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때 오를 때 그 전에 결정이 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이런 식의 시프팅이 될 가능성도 있고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 그거가 없고 그냥 뭐 구두로만 뭐 우리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영향을 안 받고 다시 이 근처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아직 이 핑크 라인 살아 있습니다. 핑크 레인지는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핑크 레인지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1월 달 고점 저점이 지난 레인지였는데 다시 오렌지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색을 빨간색으로 계속 표시를 해놨다가 그래서 다시 큰 레인지가 있다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걸 빨간색으로 만들 거고 지금 상태로는 이 70.08 핑크 레인지의 상하단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렇게 금방 80대까지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로컬 저점 64.36 아직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다른 이 안에 있는 이 선들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큰 영향을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워줘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지워지고 여기에서도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이 그 갈색 라인 73.94도 중요하고 74.27도 오래된 선이니까 여기서는 74.27을 지우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라인도 지워도 상관없겠죠.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렌드 라인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얘는 지워도 되겠죠. 조금 깔끔해졌나요? 이거 아직 남아 있고요. 여기 얘도 지금 이 밑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은 일단은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뭐 아직도 이 밑으로 내놓은 다운 프라이스 채널도 살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64.36과 여기 있는 의미는 크게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저점이니까 여기에서 나온 63.64 라인도 아직 그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 프라이스 채널을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어떻게 전망을 못 하겠어요. 일요일 날 오페크 플러스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여기서 시프트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 그리고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 하나 둘 세 개의 트렌드 라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얘 중요하다.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페크 플러스 어떻게 결정 나는지를 좀 모니터링 하셨다가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아침인 미국 시간 뉴욕 시간으로 저녁 6시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11시가 아침 한 8시쯤 되나요? 7시, 8시 이때쯤이겠죠, 월요일. 그때쯤에 오픈하는 장을, 뉴스를 잘 모니터링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에 이민희 S&P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난주에 막 나스닥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ES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에 살짝 양봉 보였고 또 양봉 빠졌다가 양봉 보였고 그리고 더 빠졌다가 목요일 날 많이 올라가 금요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목요일 날 많이 오른 거가 이따 NQ를 보시면 월, 화, 수, 목에서 NQ가 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요일에는 NQ보다 ES가 더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은 잘 캐치가 안 되고요. 뭐 크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이 NQ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월화수 정도까지만 해도 NQ가 막 날아가도 거기에 크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따라가는 과정에서 밀려서 올라가는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움직이는 저점과 고점들이 새로 생겼다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ES 스스로 움직인 장은 오히려 목요일 말고 금요일장 정도이기 때문에 ES가 주도적으로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에 만나서 여기서, 살짝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종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세틀먼트 가격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간에 장 마감 자체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ES는 다른 다른 바들은 그렇게 테크에 따른 프라이스 레벨을 만나서 뭐 어떻게 의미를 가져지는 못했고요. 뭐 여기 저점 있는 거 정도,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쳤다는 거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4202.25에서 지지받았다는 거 정도, 뭐 이 정도로 약하게만 움직였고, 오히려 금요일 하루 올라간 거가 여기에 저항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거 정도로 테크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다른 어떤 ES의 주도적인 움직임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여기가 더 올라가게 되면, 주도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4327 여기도 굉장히 큰 저항선이 남겨져 있다는 거, 이 정도. 그리고 이걸 뚫고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저항선 말고 새로 저항선을 그릴 때 여기 다른 데에 미리 있었던 전저점, 전고점을 통한 것들보다는 뭐 다른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새로 또 저항선이 만들어지겠죠. 이 전고점에 달려가기 전에.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프라이스 레벨, 저항선, 뭐 좀 더 올라간다면 뭐 이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그런 식의. 그리고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 말고라도 뭐 다른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 라인,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갔었던 트렌드 라인, 여기서 만난 트렌드 라인이 또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그려서 프라이스 레벨을 정해서 이 위에서 저항선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죠. 근데 다음 주에는 CPI도 있고 또 레이트 디시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계속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갑자기 확확 올라가고 확확 떨어지는 장에서는 지지저항선을 미리미리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해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ES도 뭐 딱히 어떤 다른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렸다던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그 프라이스 레벨 같은 거가 딱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 새로 그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 이 저항선이 이 지지선이 먼저 있죠. 이미 이 트렌드 라인이. 그래서 그걸 뭐 먼저 만들기 때문에 이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이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나중에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놔둬 보시기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도 되게 약해 보이지만 내려올 때는 힘을 발휘할 겁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밑에서 여기서도 뭐 4번이나 맞아 떨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ES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NQ. NQ는 보시면 뭐 이 밑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만 핵심은 이거였죠. 지난주 금요일날 확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14,327.75 이 전 고점 있는 데까지 가서 멈췄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양봉은 보였지만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목요일 날 굉장히 많이 또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죠. 오히려 ES가 더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그 퍼센테지 상으로.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 밑에서 이 점과 이 고점을 연결한 이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줬습니다. 트렌드 라인 아니고 저점과 고점을 한 프라이스 레벨이죠. 이 기준선, 프라이스 레벨 기준선을 새로 그렸는데 이 그린 기준선에 월요일날 맞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도 거기 근처에 걸쳤고 수요일에 좀 빠져서 이 파란색 라인에 붙나 싶더니 목요일도 그 라인까지 올라갔고 금요일도 그 라인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걸 넘어서지 못한 정도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두 개의 이 업트렌드 라인과 이 프라이스 기준선, 이 기준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콘이 벌어지는 뭐라고 그러죠? 이 꼭지점을 한 두 개 사이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밑으로 빠져 내려올 거고요.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뭐 여기 있는 저항선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죠. 얘는 트렌드 라인입니다. 기준선 아니고. 그리고 좀 더 보면 이 위에 뭐 여기까지 올라갈까 15,000까지 15,000까지 회복하는 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것 같이럼 그 장이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매크로스코픽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오늘 논팜이 나왔죠. 논팜이 나왔는데 논팜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 논팜을 잘 나왔다고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잘 나와도 오르고 못 나와도 오르고 다 이유가 있고 올라갈 핑계거리를 만들려면은 뭐 랠리를 칠 것이다 했는데 역시 ES 랠리 쳤죠. NQ는 그보다 좀 덜하긴 했지만 그 원인으로는 논팜이 잘 나오면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으니까 롱. 뭐 그냥 예상치 정도로만 나왔어도 예상치 정도 나왔으니까 뭐 롱. 호재다. 사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쁘게 나왔다고 해도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온 대로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롱. 그래서 뭐 다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롱을 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음 주에 CPI가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CPI가 있죠?
그 CPI를 결과가 나오면 다다음 주인데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죠, CPI가. 그렇죠?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다다음 주 같습니다. 다다음 주 CPI가 14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15일이라 이 뜻이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CPI가 나오면 CPI가 적게 나오면 당연히 기준금리, 그러니까 낮게 나오면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가 된다면 굳이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겠죠.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처럼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새 자산 가격 이런 게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올릴 것 같은 분위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6월달은 스킵하더라도 7월달에는 확실히 올릴 것 같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팜이 저렇게 되게 잘 나와버리면 페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근거가 이번에 그 노동시장이 강한 논팜이 잘 나온 건데, CPI까지 확실하게 뭔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 말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힘을 얻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 자체도 더 부담이 될 것이고, 그 페드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그 캐시에 대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빠지게 된다 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CPI 가격이, 그 CPI 넘버들이 중요한데, 이 CPI도 잘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행복회로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CPI가 어떻게 나올는지, 그리고 그 CPI에 대한 예상치들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그런 걸 고려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페드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데트 실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해결됐다고 다들 보는 분위기인데, 그 해결이 다 됐으니까 또 뭐 랠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논리적이지 않다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그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면, 비트코인은 뭐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이 핑크색 라인 안쪽에서 움직이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안쪽에서 또 있다가 살짝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런데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또 핑크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밑으로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핑크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참 가다가 작은 레인지 만들어서 가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레인지, 파란색 이 두 레인지를 따라서 가다가 또 빠져서 한번 이 파란색 레인지 치고 올라가서 다시 핑크색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레인지를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핑크 레인지, 메인 레인지, 요 파란색 레인지는 이쪽에 있는 로컬 레인지라고 보셨을 때, 핑크 레인지 계속 따라가고, 이것도 지금 여기까지 다 핑크 레인지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로컬 레인지로 밑으로 갔다가 로컬 레인지 또 한번 뚫고 올라갔지만 핑크 레인지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28,438 살짝 조정된 건가 싶을 정도의 레인지를 보여주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거기에 닿았다가 다시 내려와서 핑크 레인지. 그래서 지금 핑크 레인지와 핑크 레인지의 상향이 살짝 조정된 요 28,438 레인지, 그리고 이 밑으로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 레인지. 그래서 이 하방을 이 핑크 레인지와 이 밑에 있는 25,884, 얘는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 하방이 두 개로 만들어져 있고, 상방이 파란색과 옐로우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레인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핑크 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믹스텐디드로
참고는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못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간데도 여기서 내려갔고 여기에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얘 걸쳤죠. 얘가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의미가 있는 거는 레인지 무브 할 때는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 딱히 그릴 필요 없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얘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 피크 치고 내려와서 다시 이 레인지 뚫고 올라갔는데 그만큼 못 올라간 고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오고 이것도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결국은 여기서 저항받고 얘도 위까지 올라갔지만 저항받고 다시 말해서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갈 거면 이 레인지 뚫고 내려가서 요거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이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그게 언제? 6월 말까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밑에 있는 핑크색, 파란색 이 하방 레인지, 로어 리밋 이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지워버릴게요, 이제. 얘도 지워버리고, 뭐 얘는 계속 살려 넣어야 될 것 같고,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울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얘도 뭐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옛날 같은 어떤 강한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핑크 레인지, 파란 레인지의 로어 리밋들 중요하고 이 삼각형 아래에서 이 삼각형 안쪽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새 매크로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리는 거 테크는 그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항선, 지지선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뭐 제가 나중에 라이브 같은 거를 잠깐 하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무빙 에버리지만 가지고도 테크 충분히 이용해서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뭐 그런 것도 뭐 책을 쓰던지 아니면 뭐 라이브를 한번 하던지 아니면 뭐 유료로 이벤트 하나 만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계획 아이디어 정도만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볼라타일한 장에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특히 CL 같은 경우에는 오페크 플러스가 일요일날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내용이 컨펌이 되면 또 새로운 장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커뮤니티나 얼룩서 이런 데에다가 그거에 관련된 글을 또 올릴 테니까 그런 것도 찾아서 또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잊지 마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